단풍이 붉게 스미는 날 오래 감춘 이름이 흔들립니다. 당신이라면 첫사랑의 비밀을 가족에게 말하겠습니까?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반영할게요. 이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와이퍼가 유리를 사각사각 쓸어낸다. 늦가을 하늘은 낮부터 어두웠다. 상규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공동묘지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숨이 얕아졌다. 엔진 소리가 이윽고 잠잠해진다.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쳤다. 발밑에서 낙엽이 자그작 부서진다. 젖은 낙엽이 신발 밑에서 무너졌다. 단풍은 이미 절반쯤 떨어져 있었다. 상규는 익숙한 길을 천천히 올랐다. 20분 후 은주의 묘 앞에 섰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상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오래 걸렸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국화 다발을 꺼냈다. 비닐이 사각사각 울린다. 손이 떨렸다. 꽃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다.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우산살이 스르륵 움직인다. 뒤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상규는 고개를 돌렸다. 검은 우산 아래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지연이었다. 상규의 며느리.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님? 왜 여기? 지연은 손에 든 국화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저도 성묘 왔습니다. 상규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다. 은주라는 이름을 삼켰다. 지연도 말을 잇지 못했다.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굴러간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묘 앞의 낙엽을 함께 쓸어냈다. 상규는 묘비의 흙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지연은 꽃병에 물을 갈아주었다. 말없는 시간이 흘렀다. 비는 점점 잦아들었다. 그러나 가슴속은 더 무겁게 젖어갔다. 상규는 지연의 옆얼굴을 힐끗 보았다. 며느리의 눈가가 붉었다. 상규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고인과 무슨 인연이?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은인이십니다. 상규의 손이 멈췄다. 조금씩 내리던 빗방울이 멎어간다. 하늘이 열렸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깊어졌다. 상규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상규는 깨달았다. 이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비밀과 닿아 있다는 걸. 두 사람은 각자의 이유를 품은 채 같은 이름 앞에 서 있었다. 나뭇잎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진다. 비가 완전히 멈췄다. 상규는 천천히 우산을 접었다. 지연도 검은 우산을 내렸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상규는 먼저 입을 열었다. 성함이? 지연입니다. 김지연.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라는 걸 알지만 이 자리에선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무릎이 땅에 사뿐히 닿는다. 젖은 천이 비석을 쓱쓱 훑는다. 상규는 다시 무릎을 꿇고 묘비를 닦았다. 젖은 손수건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쓸었다. 윤은주. 그 이름이 선명해질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지연은 그 옆에서 잡초를 조심스럽게 뽑았다. 손끝이 흙에 닿았다. 잔풀이 쏙쏙 뽑혀나온다. 잠시 후 지연이 물었다. 자주 오시나요? 오랜만이야. 사실은 10년 만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하지 않았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저는 가끔 이곳에 옵니다. 상규는 손을 멈추고 지연을 보았다. 가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상규는 묘비 옆 화분을 정리했다. 낙엽과 마른 가지를 걷어냈다. 지연은 새 꽃을 꽂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지연의 시선이 묘비에 고정됐다.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윤은주. 1952년부터 2014년. 그 이름을 보는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표정이 잠시 멈췄다. 상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지연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고인을 어떻게? 지연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언제?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오래전입니다. 대답이 흐려졌다. 상규도 더 묻지 못했다. 먼 데서 까마귀가 까악하고 운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빠졌다. 상규는 손수건을 개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은주를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지연도 상규를 힐끗 보았다. 이분은 누구실까? 왜 이렇게 슬픈 얼굴로 이묘를 닦으실까? 상규는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다. 손 닦으시게. 감사합니다. 지연은 수건을 받아 손을 닦았다. 흙이 묻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상규는 그 떨림을 보았다.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주변에서 낙엽 부스럭가 들려온다. 상규는 천천히 일어섰다. 지연도 따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묘 앞에 나란히 섰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불었다. 남은 단풍잎이 하나 둘 떨어졌다. 상규는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지연도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우연인가? 인연인가? 둘 다 확신할 수 없었다.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나뭇가지가 사각사각 흔들린다. 상규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상규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혹시? 말끝이 흐려졌다. 지연은 상규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물을 수 없는 질문을 품은 채 묘지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낙엽이 자그작 자그작 부서진다. 두 사람은 묘지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상규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입구 근처 벤치 앞에서 지연이 멈췄다. 잠시 앉아도 될까요?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멀리서 새가 맑게 운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였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규는 지연을 돌아보았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분은 제 은인이십니다. 회상의 시작. 지연의 목소리가 천천히 과거로 들어갔다. 20살 무렵이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종이가 사각사각 넘어간다. 상규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동네에 작은 헌책방이 있었어요. 주인은 은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상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헌책방. 그 단어가 귓속에 박혔다. 선생님은 책을 읽게 해주셨어요. 돈 없이도 앉아서 읽을 수 있게.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린다. 지연은 손을 꼭 쥐었다. 힘들 때마다 그 가게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차를 내주시고 가끔 책에 끼운 메모를 보여주셨어요. 상규는 숨을 참았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책갈피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견디면 내일은 조금 나아진다.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주변에서 나뭇잎 흔들림과 들려온다. 상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그 글씨체를 기억했다. 은주의 작고 또렷한 필체를. 상규는 속으로 생각한다. 은주. 그런데 선생님은 늘 병약해 보이셨어요. 기침을 자주 하셨고 겨울엔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그러던 어느 해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탁 닫힌다. 주변에서 희미한 기억처럼 들려온다. 상규는 고개를 돌렸다.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20년 전 은주가 떠난 그 겨울이 떠올랐다. 저는 선생님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연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지연이 울먹이며 말한다. 몇 년 뒤 우연히 부고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이곳을 찾아왔어요. 감사 인사를 마음으로라도 전하고 싶어서. 상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먼 데서 까마귀가 까악하고 운다. 지연이 상규를 돌아보았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혹시 아버님은 은주 선생님을 어떻게 아셨나요? 상규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혔다.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다. 1970년대 대학 도서관. 책 사이로 미소 짓던 은주. 헌책방을 열겠다던 그녀의 꿈. 병원에서 들었던 청천벽력 같은 진단. 그리고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들. 상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상규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한다. 나도 은주를 알았네. 지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상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50년을 숨겨온 이름이 이제 입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침이 째깍째깍 시간을 새긴다. 주변에서 느리게 들려온다. 상규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1985년 가을,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굴러간다. 40년 전이었네. 은주와 나는 같은 대학을 다녔어. 대학 도서관 앞 단풍나무 아래 은주는 늘 책을 안고 서 있었다. 그녀는 책을 사랑했고 언젠가 작은 헌책방을 열고 싶어 했지. 주변에서 옛날 카페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온다. 우린 약속했어. 졸업하면 함께 하자고. 그녀의 꿈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상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집안이 반대했네. 지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가문의 체면, 신분, 재산, 그런 것들이 우릴 갈라놨어. 문이 탁 닫힌다. 난 젊은 오기로 집을 나섰지. 은주에게 돌아가겠다고. 며칠 후,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어머니의 울음, 형의 전화. 결국 난 돌아갔네.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주변에서 먼 기억처럼 들려온다. 상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은주에게 등을 돌리고 상규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몇 달 뒤 편지가 왔어. 은주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지.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읽으셨나요? 상규는 고개를 저었다. 읽지 못했네. 주변에서 편지지 펼쳐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가족들이 먼저 그 편지를 봤어. 내 손에 닿기 전에 사라졌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난 끝내 몰랐네. 상규의 손이 떨렸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10년 후, 주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세월이 흘렀네. 결혼했고 아들이 태어났어. 겉으로는 평범한 삶이었지. 상규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 지연은 상규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들과의 대화도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어. 말하지 못한 과거가 현재의 침묵을 키웠지. 상규는 지연을 돌아보았다. 상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자네도 그 침묵을 느꼈겠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집안 분위기가 늘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나뭇가지가 사각사각 흔들린다. 상규는 주먹을 폈다 쥐었다. 미안하네. 자네가 그 침묵의 사이를 외롭게 건너왔을 거야. 지연은 눈가를 닦았다. 아닙니다. 저도 제 비밀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벤치 너머로 공동묘지가 보였다. 은주가 잠든 그곳. 두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찾아온 그곳. 먼 데서 까마귀가 까악하고 운다. 상규는 천천히 일어섰다. 상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은주는 알았을까? 내가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다는 걸.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였다.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상규는 다시 묘지 쪽을 바라보았다. 오늘 처음으로 말했네. 누군가에게 은주 이야기를. 지연은 상규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 이해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이 또 다른 침묵을 낳았고 그 침묵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주변에서 낙엽 흩날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침묵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다. 상규는 무심히 그쪽을 바라보았다. 지연의 손이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종이가 사각사각 소리를 낸다. 오래된 봉투였다. 누렇게 바랜 종이, 구겨진 모서리. 지연은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규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은주 선생님이 가게를 정리하실 때였어요. 저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기침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단풍이 붉을 때 이 이름을 가진 분을 만나면 전해달라고. 상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지연은 봉투를 천천히 뒤집었다. 거기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한상규. 가슴이 둥둥 천천히 뛴다. 주변에서 느리고 무겁게 들려온다. 상규는 숨을 멈췄다. 내 이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이 아버님이라는 걸. 상규는 봉투를 받을 수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렸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봉투를 조심스레 가른다. 안에서 한 장의 편지지가 나왔다. 바랜 종이 위로 작은 글씨가 보였다. 은주의 필체였다. 지연은 편지를 펼쳤다.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읽어드릴까요?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서 종이 펼쳐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지연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상규 씨,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당신은 잘 살고 계시겠지요? 상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이제 가게를 닫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요. 당신을 기다릴 수 없게 됐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 저는 알고 있어요. 상규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지연이 낭독하듯 읽는다. 가족을 선택한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부디 행복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웃길, 그 아이가 자랄 길, 모두 잘 가겠지요? 먼 데서 까마귀가 까악하고 운다. 저는 그걸 믿으며 살았습니다. 상규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상규 씨. 당신을 힘들게 했다면.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지연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마지막 줄이 남아 있었다. 지연은 그것을 작게 읽었다. 단풍이 붉을 때 우리 다시 만나요. 상규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50년을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다.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주변에서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지연은 편지를 상규에게 건넸다. 이제 받으셔야 해요. 상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종이가 너무 가벼웠다. 하지만 그 안의 무게는 견딜 수 없이 무거웠다. 상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상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다. 주변에서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단풍잎 하나가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다. 붉게 물든 잎이 땅에 닿았다. 상규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단풍이 붉을 때 지연은 상규를 돌아보았다. 이제 아셨어요. 왜 제가 이 편지를 갖고 있었는지. 상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가 자네를 선택했구나. 이 편지를 전할 사람으로. 맞아요. 저도 오늘에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슬픔과 이해가 교차하는 눈빛.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단풍잎이 바스락바스락 흩날린다. 상규는 편지를 품 안에 넣었다. 고맙네. 이걸 지켜줘서.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40년을 떠돈 편지가 마침내 주인을 찾았고 두 사람의 침묵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사르르 펼쳐진다. 상규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글씨를 하나하나 눈으로 쓸어내렸다. 그때 편지 여백에 작은 글씨가 보였다. 상규의 손이 멈췄다. 여백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미안했다. 그뿐이었다. 상규는 그 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상규는 속으로 생각한다. 무엇이 미안했던 거지? 지연은 상규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뭔가 더 있나요? 상규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했다는 말만. 이유는 없네. 먼 데서 까마귀가 까악하고 운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상규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은주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구나. 무엇이 미안했는지, 왜 헌책방을 닫았는지. 지연은 손을 모은 채 기다렸다. 그게 은주의 방식이었어. 서로를 위한 침묵. 상규는 지연을 돌아보았다. 자네가 은주에게 도움받았다고 했지. 지연이 침묵으로 대답한다. 은주는 자네를 돌봐줬구나. 내가 하지 못한 걸 대신.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나뭇가지가 사각사각 흔들린다. 상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 아들 말일세. 자네의 남편. 난 그 아이와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어.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주를 잊으려 애썼던 날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다쳤지. 아들에게 웃어주지 못했어. 대화는 점점 줄었고 냉랭함만 쌓여갔네. 지연은 눈가를 닦았다. 저도 느꼈어요. 집안의 그 냉기를. 상규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 부부도 요즘 어렵습니다. 상규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늘 바쁘고 저는 혼자 버티는 것 같아요. 무언가 말하려 해도 입이 안 떨어져요.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연은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다. 지연이 울먹이며 말한다. 이 집안엔 침묵이 물려받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주변에서 낙엽이 흩날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상규는 주먹을 쥐었다. 내 탓이네. 내가 침묵을 시작했으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누구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상규는 편지를 품에서 꺼내 다시 보았다. 미안했다. 그 한 줄이 가슴을 찔렀다. 상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은주도 이렇게 미안해했을까? 말하지 못해서. 지연은 상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버님, 만약 은주 선생님 이야기를 가족에게 말씀하셨다면 달라졌을까요? 가슴이 둥둥 천천히 뛴다. 상규는 오래 생각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모르겠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무겁진 않았을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남편에게 말할까봐요. 제 마음을. 이 만남도. 상규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러게. 숨기지 마. 벤치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상규는 천천히 일어섰다. 편지를 다시 품 안에 넣었다. 나도 오늘만큼은 숨지 않겠네. 아들에게 말해야지. 은주 이야기를.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상규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그러실 건가요?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말해야 해. 내가 왜 그랬는지, 왜 웃지 못했는지.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단풍잎이 바스락바스락 흩날린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섭지 않으세요? 상규는 쓴 미소를 지었다. 무섭지.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자네가 말했듯이 침묵이 물려받아지면 안 돼.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공동묘지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상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은주가 우릴 만나게 했나 보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습니다. 먼 데서 까마귀가 까악하고 운다. 상규는 묘지 쪽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은주야, 고마워. 마지막 선물을 보내줘서. 바람이 불었다. 단풍잎이 하늘로 흩날렸다. 말하지 못한 것들은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용서는 진실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현관문이 달그락 열리고 닫힌다. 상규는 집에 도착했다. 현관 불을 켰다. 슬리퍼가 발에 쓱 끼워진다.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깨어 있었다. 그날 밤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상규는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아들 민수가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보고 있던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늦으셨네요. 상규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상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응. 주변에서 소파 앉는 소리가 들려온다. 상규는 민수 맞은편에 앉았다.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와 달랐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상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종이가 사각사각 소리를 낸다.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책갈피였다. 누렇게 바랜 종이 사이로 단풍잎이 눌려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게 뭔가요? 상규는 책갈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오래된 약속이야. 초침이 째깍째깍 시간을 새긴다. 민수는 책갈피를 집어들었다. 단풍잎은 색이 거의 빠져 있었다. 하지만 모양은 선명했다. 누구 거예요? 상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윤은주. 내 첫사랑이었네. 노트북 뚜껑이 딸깍 닫힌다. 민수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첫사랑이요?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문이 쉽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40년 전 일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민수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당신도 왔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앉았다. 찻잔이 사뿐히 탁자 위에 놓인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 책갈피를 보았다. 단풍잎이 눌린 그것.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오늘 알게 됐어요.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인데요? 상규는 품에서 편지를 꺼냈다. 은주가 남긴 그 편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걸 읽어봐. 민수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지가 사르르 펼쳐진다. 민수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다. 상규 씨로 시작하는 글. 당신이 웃길, 그 아이가 자랄 길. 민수의 손이 떨렸다.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 아이가 저예요? 상규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민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마지막 줄에 미안했다는 글씨. 그는 책갈피를 다시 보았다. 단풍잎이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분이 헌책방 주인이셨나요? 지연이 대답했다. 맞아요. 윤은주 선생님. 저도 젊은 시절 그분께 도움받았어요. 민수는 아내를 놀라 바라보았다. 당신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묘지에서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찻잔을 조용히 들어올린다. 지연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우연히 같은 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서로의 비밀을.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얼굴에 혼란이 가득했다. 상규는 천천히 말했다. 민수야, 내가 너한테 웃지 못했던 이유 이제 알겠니?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분을 잊지 못하셨던 거군요.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침이 째깍째깍 시간을 새긴다. 미안하다.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너에게 마음을 주지 못했지. 민수는 책갈피를 내려놓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도 힘드셨겠네요. 평생 그 마음을 숨기고 사셨으니. 상규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응.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지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은주 선생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편지를 통해서. 민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힘들었겠어.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우리 이제 말해요. 숨기지 말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다. 상규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젊은 부부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이 따뜻해 보였다. 은주야,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 민수는 책갈피를 다시 집어들었다. 단풍잎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 책갈피 제가 보관해도 될까요?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내 차례야.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창문이 바람에 살짝 떨린다. 세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오랜 침묵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를 보았다. 상규는 아들을 보았다. 지연은 두 사람을 보았다. 단풍잎 한 장이 세 사람을 이었고 용서는 이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멀리서 새가 맑게 온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맑았다. 상규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다음날 아침 엔진이 켜지며 낮게 울린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다. 상규가 운전석에, 민수가 조수석에 앉았다. 지연은 뒷좌석에서 꽃다발을 안았다. 흰 국화였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차는 천천히 공동묘지를 향해 움직였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풍이 더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 응, 떨리시죠?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와이퍼가 유리를 사각사각 쓸어낸다. 지연이 뒤에서 말했다. 함께 있어서 다행입니다. 혼자였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상규는 백미러로 지연을 보았다. 고맙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잠시 잡았다. 차가 부드럽게 멈춰선다.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상규는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다. 소박한 사과와 베었다. 지연은 국화 다발을 두 손으로 안았다. 민수는 손에 책갈피를 들고 있었다. 단풍잎이 눌린 그것. 발밑에서 낙엽이 자그작 자그작 부서진다. 세 사람은 나란히 묘지를 올라갔다. 발소리가 고요히 울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함께 걷고 있었다. 잠시 후 은주의 묘 앞에 섰다. 상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수는 묘비의 이름을 읽었다. 윤은주, 1952년부터 2014년.
지연은 꽃을 가슴에 안은 채 고개를 숙였다. 무릎이 땅에 사뿐히 닿는다. 상규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 민수와 지연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졌다. 상규는 과일 바구니를 묘비 앞에 놓았다. 지연은 국화를 꽃병에 꽂았다. 주변에서 물 붓는 소리가 들려온다. 민수는 낙엽을 쓸어냈다. 묘비를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았다.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는 추모. 상규의 눈가가 붉어졌다.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지연은 눈물을 참았다. 잠시 후 상규가 입을 열었다. 상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은주야, 이제라도 왔다. 늦었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상규는 품에서 편지를 꺼냈다. 민수에게 건넸다. 읽어줄래?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편지지가 사르르 펼쳐진다. 민수는 편지를 천천히 펼쳤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민수가 낭독하듯 읽는다. 당신이 웃길, 그 아이가 자랄 길, 모두 잘 가겠지요.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민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계속 읽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먼 데서 까마귀가 까악하고 운다. 민수는 편지를 접었다. 누구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눈시울이 젖어 있었다. 상규는 묘비에 손을 얹었다. 고맙다 은주야.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민수는 책갈피를 묘비 앞에 놓았다. 단풍잎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은주 선생님,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늦었지만 이해하고 싶습니다. 상규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지연도 묘비 앞으로 다가갔다. 선생님, 가르침 잊지 않고 있어요. 이제 저도 이 가족 곁에 있겠습니다. 침묵이 아닌 말로.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단풍잎이 바스락바스락 흩날린다. 세 사람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묘비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멀리서 새가 맑게 운다. 상규는 천천히 일어섰다. 민수와 지연도 따라 일어났다. 세 사람은 나란히 묘 앞에 섰다. 상규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상규가 속삭이듯 말한다. 편히 쉬게.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세 사람은 묘지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란히 걸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가을 바람이 세 사람을 감쌌다. 낙엽이 발밑에서 부스럭거렸다. 하늘은 높고 맑았다. 상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은주야 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어. 이젠 괜찮을 것 같아. 민수는 아버지를 힐끗 보았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상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차 문이 슥 열리고 닫힌다. 세 사람은 차에 올랐다. 상규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켜지며 낮게 울린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100m 너머로 묘지가 멀어졌다. 주변에서 피아노 선율이 따뜻하게 들려온다.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아버지의 옆 얼굴을 보았다. 상규는 핸들을 쥔 채 앞을 바라보았다. 세 사람 모두 평온해 보였다. 단풍이 붉을 때 시작된 만남은 치유의 시작이 되었다.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굴러간다. 1년 뒤 가을, 단풍이 다시 짙어졌다. 산은 온통 붉고 노랗게 물들었다. 상규는 혼자 차를 몰고 공동묘지로 향했다. 와이퍼가 유리를 사각사각 쓸어낸다. 하늘은 맑았다. 차 문이 슥 열리고 닫힌다. 상규는 차에서 내렸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천천히 묘지를 올라갔다. 발밑에서 낙엽이 자그작 부서진다. 숨이 조금 차올랐다. 1년이 흘렀지만 이 길은 여전히 익숙했다. 은주의 묘 앞에 섰다. 상규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릎이 땅에 사뿐히 닿는다. 묘비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또 왔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묘 주변으로 흩날렸다. 비닐이 사각사각 울린다. 상규는 꽃을 꽂았다. 꽃병에 물을 갈아주었다. 묘 주변의 잡초를 조심스럽게 뽑았다. 잔풀이 쏙쏙 뽑혀나온다. 1년 전보다 손놀림이 익숙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상규는 돌아보지 않았다. 누군지 알았다. 민수와 지연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왔다. 아버지, 먼저 오셨네요.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찍 나왔지? 지연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이번엔 감도 가져왔어요. 상규는 미소 지었다. 은주가 좋아했을 거야. 무릎이 땅에 사뿐히 닿는다. 민수와 지연이 상규 옆에 무릎을 꿇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따뜻했다. 민수는 가방에서 책갈피를 꺼냈다. 단풍잎이 눌린 그것. 1년 전 상규가 준 것이었다. 아버지, 이거 다시 여기 두고 가는 게 어떨까요? 상규는 책갈피를 바라보았다. 종이가 사각사각 소리를 낸다. 상규는 책갈피를 받았다. 단풍잎이 여전히 선명했다. 그래, 은주 곁에 두면 좋겠구나. 상규는 책갈피를 묘비 앞 돌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다.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나뭇가지가 사각사각 흔들린다. 바람이 불었지만 책갈피는 날아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마치 돌아온 것처럼. 상규는 책갈피를 쓰다듬었다. 상규가 속삭이듯 말한다. 이제 집이야.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1년 전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도 지연의 손을 꽉 잡았다. 잠시 후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작은 소리가 난다. 세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다. 상규는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다. 1년이 흘렀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조금은 나아졌어. 민수는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이젠 정말 괜찮아. 민수는 아버지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은 1년 전보다 조금 더 따뜻했다. 멀리서 새가 맑게 운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결해 주셔서. 상규와 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세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상규는 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책갈피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은주야, 나는 늦게라도 배웠다. 사랑은 듣는 일이라는 걸.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단풍잎이 바스락바스락 흩날린다. 민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민수의 팔을 잡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땅에 길게 드리워졌다. 상규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가자.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세 사람은 나란히 묘지를 내려갔다. 단풍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하늘은 높고 맑았다. 상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말하지 못한 사랑은 이렇게 천천히 풀어지는구나.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지연은 두 사람을 미소로 바라보았다. 엔진이 켜지며 낮게 울린다. 세 사람은 차에 올랐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100m 너머로 묘지가 멀어졌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이 햇살을 받아 빛났다.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묘 앞에 놓인 책갈피. 단풍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날아가지 않았다. 어떤 사랑은 말없이 머물고 어떤 용서는 천천히 찾아온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서로의 비밀을 건네던 가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에겐 아직 건네지 못한 말 한 줄 남아있나요? 이야기가 닿은 지점과 당신의 가을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시니어 드라마와 후일담을 정성껏 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